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야. 얘네들 얘기가 없어. 지금 국민의힘 우리 우파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러다가 만년 야당 될 판이다 라는 게 신동아의 진단이에요. 야, 만년 야당이다. 3분의 1 의석 고착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으로 구조적 지지연합 축소에 쐐기를 박아버렸다. 그렇죠. 이게 외연 확장을 하려면은 뭔가 되게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좀 상식적인 그리고 뭔가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실 그걸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야. 아, 우리는 폭동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는 폭력을 불사하고 우리는 불법도 옹호한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축소가 돼버리고 이제 어떤 기독교 이단 집단들과의 조합이 되면서 더더욱 축소가 됐다라는 지적이죠. 부울경이 집권 가능성 낮은 국힘을 과연 계속 지지하겠냐. 여기만 믿고 있는데 여기도 막 너희들 지지 안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죠. 유권자들이 보수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장기적 구조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보수 정당이 압도적 소수파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인다. 하하. 이 총선 결과를 앞에서 두 번을 보면은 민주당이 점점점 개헌선에 가까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지금 이게 고착화되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수 정당이 주류에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쩌면 좋습니까? 민주당 쪽을 보면은 민주당은 모든 계층, 연령, 성별, 지역을 포괄하는 중심 정당이 되고 있는데 보수 정당은 점점 축소되고 경상도 위주로만 가고 있죠. 주변 정당은 어쩌할 수 없다지만 당내 권력 교체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씁쓸하게도 이 고령층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고, 또 고령층의 보수화 추세도 예전만 못하다. 역시 이제 운동권 노인층은 계속 운동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보수 내 분열까지 일어나고 있다. 강성 틀투부 중심, 강성 틀투부 중심으로 윤석열 사수파와 최소한 윤통 탄핵에 찬성한 기존 언론들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윤석열 반대파의 보수로 두동강 나버렸다. 이념 지향과 조직 원리가 아예 다르다. 탄핵의 강보다 계엄의 바다를 넘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래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걸 고민하게 만드는 신동아의 좀 지적이고 비판 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현실을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기 싫어해.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해? 자꾸 부정선거 이슈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선거 이슈를 꼭 그렇게 뭐 믿고 싶다면 알겠는데 그건 그것대로 뭐 의혹을 갖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한계 문제를 내재적으로 봐야 돼. 우린 내재적으로 우파의 노인 세대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노인들만큼이나 새로운 어떤 신진 우파 세력들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 찾고 있단 말이야. 방법적으로 이걸 늘리려면은 과거의 어떤 산업화적인 우파나 멸공 우파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자유를 늘려주는 우파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성 우파들과 안 맞는 거야. 기성 우파들은 뭔가 국가 권력을 써서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고 뭔가 우리가 듣기 싫은 걸 제압해주고 뭔가 이런 놈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뭐 삼천 교육대를 보내고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자꾸만. 그런데 지금의 우파는 뭐예요? 그냥 다 열으라는 거야. 다 문화도 뭐고 다 개방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더 제재 같은 걸 하지 마. 그냥 그 안에 집단 지성끼리 싸우라고 냅둬. 그렇게 이걸 자유로 원하고 있는데 과거의 멸공 우파는 그것과 반대되는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지. 뭔가 군병력 우리가 강한 뭐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뭐 강한 권력자가 돼서 대통령이 그냥 왕권처럼 뭐 이렇게 휘둘리는 이런 봉건적 세상과 자유의 세상이라는 게 완전히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레짐 체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나는 여전히 이런 봉건적 사고의 우파가 기반에 깔려 있으니 자유라는 어떤 자유주의라는 게 말뿐인 거지.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면서 우리가 외연 확장을 못하고 어떤 주장을 못하고 정책을 못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한다는 얘기가 어떤 이 사람들의 눈치 보고 이 사람들의 음모론과 이 사람들의 장난 같은 이야기에 놀아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풀어주고 마음껏 살아. 마음껏 얘기해. 정치 음악도 마음대로 가고 너희 정치인 욕설하고 싶으면 해.
뭐 정당 욕하고 싶으면 해. 우리는 고소하지 않는다. 그거 다 무혐의야. 해봤자 상관없어. 너희들끼리도 욕해. 마음대로 해. 대신에 그 욕에 타당성이 없으면 집단 지성이 알아서 심판해 줄 거다. 너의 욕설이 타당성이 있다면 너는 살겠지만 너의 욕설이 잘못된 거라면 너는 죽을 생각을 해라. 그냥 냅두라고. 그게 법적인 징계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걸 자꾸 법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쌍욕을 먹어야 될 놈이 안 먹고 오히려 쌍욕을 안 먹을 사람만 먹고 그 사람만 억울한 거거든. 이런 어떤 시차에 의한 억울함들이 워낙 더 많아져.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더 늘려주자. 그 외에 우리가 뭐 만화를 그려도 마음껏 팔아라. 어떤 만화도 마음껏 그려라. 어떤 게임이든 마음껏 만들어라. 성인들을 위한 게임 만들고 성인을 위한 만화를 그리겠다는데 왜 막냐? 막지 마. 마음대로 만들어.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 우린 다 엄청난 규제야. 뭐만 하면 다 규제야. 이제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인들의 특권 없애야 된다. 니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위치에서 법적 제한 받고 그래야지 뭔 니들이 특혜를 누리냐 이러고 가야 되는. 자유라는 건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봉건적 사고를 갖고 있어. 대통령은 왕이시다. 대통령이 국가이시다. 대통령이 신이시다. 이런 사고에서 있으니까 우파가 어느샌가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일체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인 어떤 교주가 있고 1인 어떤 신이 있고 그 밑에 추종자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배척의 대상이야. 근데 이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구조거든. 그리고 이런 구조는 뭐와 동일해요? 이게 공산당과 구조가 똑같단 말이야. 정치적으로는. 이러니 더더욱 우파랑 안 맞는 거거든. 이러니 서로 간에 갈라지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잠식을 당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못하고 안 하자니 미래가 무섭고 하자니 욕먹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니 이제 윤통을 면회를 가는데 지도부가 이거를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조선일보가 깠어. 윤통을 면회 가는 지도부를 보고 조선일보가 깠어요. 야, 니들 이러면 중도층이 뭐라고 보겠냐면서 말이야.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에서 이런 사설을 낼 정도라니까 하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국민의힘 권영세와 권선동이가 윤통을 면회할 예정이라는데 이걸 개인적 면회라는 걸 누가 믿겠냐.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면회가 타당한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중도층에게는 계엄 옹호 세력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가 민생지원금 포기하더라도 추경을 논의하자. 기본소득 재검토하겠다는 우클릭하는 거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함인데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냐. 이재명을 까는 거 말고는 아무런 민생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뭐 우리 쪽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하는 내용과 엇비슷하죠.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을 포기해버리고 이상한 곳에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기 대선이나 어떤 지금 상황을 돌릴 수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만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못 버텨요. 어차피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차라리 대선이라도 준비를 해놔야 대통령이 복귀를 하든 말든 그 안전한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잖아. 아예 뒤도 생각 안 하고 대선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해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쩔 건데 그 다음에 대선 부랴부랴 준비하면 이재명만 도와주는 거잖아.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자 말라는 이 새끼들이야말로 좌파 풀악치고 이재명 도와주는 개딸들이라는 거야. 오히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조기 대선을 대비를 해놔야 우리는 안전한 그나마 확률상으로 높은 가능성을 준비하는 거지. 대통령이 복귀를 할 거라는 확신만 갖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다가 만약에 탄핵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때가 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게 다 이재명을 도와주는 좌파 풀악지들의 주장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발표든 뭐 노선 발표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뭔가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하는 짓이 누가 보더라도 중도층 나가라 우리끼리 살겠다 이가 된단 말이죠. 저런 바보 같은 선택들에서 벗어나줘야 돼 좀. 못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의 아주 커다란 지금 기능 중 하나가 좀 고장이 나 있는 거야. 이게 틀뜨부를 받아줘도 그런 거고 점점 사이비 종교 집단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가갖고 거기서 아부 떨고 절이나 하고 싸바싸바 그냥 손바닥이나 비비고 그 종교 집단 마냥 추종자들 앞에서 막 이러고 앉아있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할 때입니까?
이러니 이래 가지고는 선거 그냥 이재명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들 자체가 이재명 도움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 이재명의 똥볼만 기다린다. 그래요. 야, 이 국민의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지지하고 우리는 이재명이 제발 똥볼만 찾아 이러고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기 난감하다. 이게 좀 국민의힘의 문제예요. 난감하네. 예. 여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여당의 경우 정책 이슈를 먼저 제시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탄핵 정국에서 새 아젠다를 내놨다가 보수층 반발에 직면할 것. 이 보수층이라는 것의 정의가 잘못됐다니까. 걔네들은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이니까 걔네들 눈치를 보면 안 돼. 근데 걔네들의 눈치를 보니까 얘네들을 보수층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보수가 무슨 사이비 종교 공산당처럼 돼버리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이재명이가 똥볼 차는 걸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멍청한 생각이죠. 예, 멍청한 생각이고 저렇게 느리니까 더 안 뽑는 상황으로 갑니다. 나름대로 뭐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신경 쓴다면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게 준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도 메시지 내기가 어려워요. 일단 공약 밑그림 그린다는데 뭘 할지 한번 보죠. 지난 대선 총선 공약과 상충 안 되게 등록하겠다. 지지층도 의식해야 되고 중도층도 의식해야 되고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임마.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생과 관련해 정책 의지를 발굴해 제안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시도당의 민생과 관련해 정책 의지를 발굴해달라니 그게 아니고 이게 뭔 바보 같은 짓이야. 여의도 연구원 있잖아. 여론조사를 해갖고 사람들이 지금 뭐에 힘든지 그다음에 시장도 나가서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자영업자분들도 접촉을 해갖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게 문제고 AI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다 모아서 당내 브레인들 뭡냐? 얘네들 모아가지고 빨리 정책을 만들자.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부처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이걸 하고 이번에 어떤 군 개선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여성들이 또 반발 주시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도 해주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해주고 애들 낳을 때 뭐 이런 거 해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게 안 되냐? 이거를 시도당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멍청한 애들인데 얘네들은 오히려 더 개판인데 이게 참네. 이건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 이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 답답하네 정말. 예. 하여튼 뭐 민생 회복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데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을 거론하느라고 윤통의 탄핵을 인정하는 것과 다른 바 없기 때문에 강경 지층이 난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지만 은근슬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풍기고 있죠.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만 이렇게 조기 대선을 빨리 공식화하고 빨리빨리 해줘야 이제 좋은 그 인재들이 국민의힘으로 와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러니까 선거를 자꾸 말아먹는 거라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얘네들한테 정치를 맡겨야겠구나. 얘네들이 정부를 맡아야겠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느려 터졌으니 누가 이렇게 느려 터지고 감각이 덜 떨어진 애들한테 세상을 맡기고 싶겠어. 말로만 이재명 욕하면 뭐하냐. 자기네들이 자기네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틀트부와 사이비 종교 집단의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멍청한 선택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는 건 알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가능성을 두더라도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장에. 쟤네들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뭘 잘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조기 대선 언급조차 못하는 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여기저기서 조기 대선 막 띄우고 거기다가 뭐 이재명이 이런 거 얘기하셨다 저런 거 얘기하셨다 지들끼리 막 잔치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는 게 이게 어딜 봐서 선거에 대처하는 거고 이게 어딜 봐서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거냐고. 조기 대선을 회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재명을 도와주는 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 대선의 중요한 내용은 경제와 포용이 될 거예요. 경제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화해를 하고 협상을 할 것이냐. 요런 정치의 본론, 정치의
어떤 원리 그리고 정치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로 우린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거든. 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책 정도나 아젠다는 얘기해야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앞으로 국민의힘이 할 거니까 그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이런 상황에서 윤통 면회를 가고 있어. 그러면은 누가 이런 애들이 나라를 발전시키겠냐? 이런 애들이 과연 뭐 양자 컴퓨터를 알겠냐? AI 기술, 취업률 해결할 수 있겠냐? 당이 틀투부에 잠식당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민주당만 도와주는 민주당 서포터 역할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래놓고 자기네들이 우판에 뭐래 말로는 이재명만 맨날 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만 도와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지금 무엇을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감안해서 미래를 빨리빨리 대처해야 된단 말이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우리한테 지구 우주 행성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 뭐 미사일을 쏘든 뭐를 해갖고 조각을 내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할 수가 있겠죠.